분들 또 그분들의 가족들 이런 분들이 좀 빨리 좀 회복도 하시고 좀 나라도 좀 빨리 좀 안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 이제 하필이면 그때 이미 우리는 이런 이 행사가 잡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걸 취소할 수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행사는 하긴 해야 되고, 근데 그분들을 기리는 마음은 또 안 할 수는 없고, 이 참 아주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북한은 미사일을 빵빵 쏴대고, 그죠? 잘못하면 이렇게 거꾸로 내려와서 제주도 앞바다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자,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한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러 왔는데, 건강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신 건강, 하나는 육체 건강, 이렇게 나눠질 수 있거든요. 이 정신 건강이라는 거는 이 마음 씀씀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큰 일을 당하고 나면 엄청 괴로운 마음이 들잖아요. 또 다른 사람한테 나쁜 행동 또는 나쁜 생각을 하고 나도 마음이 별로 안 좋은 이런 게 이제 든다고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볼 때 스트레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스트레스를 정의를 좀 할 줄 알아야 돼. 정의가 뭐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돈을 겪으면서 받은 내 마음의 상처를 스트레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스트레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한번 그런 상처가 생기면 여러분 기억에 저장이 돼요. 기억에 저장이 돼. 이 저장이 되고 나면 그 일이 해결돼도,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10,000번을 빌어도, 그 환경이 좋아져도, 그 돈이 돌아와도 내 마음의 상처, 기억에 남은 거는 안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은 약으로도 지울 수가 없고 수술로 잘라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가 한번 생긴 다음에 내 기억에 저장이 되면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 차곡차곡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기억에 쌓여요. 이게 자꾸 쌓여서 드디어 이제 내가 견디기가 어려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탁 넘어가면 그때부터 여러분 몸은 아파져요.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으로 오는데 진짜 보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정신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야. 그게 왜 정신이 그렇게 아파지느냐? 그런 스트레스가 쌓여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내가 견딜 수 있는 걸 넘어가면 제일 괴로워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자율신경은 이 뇌신경하고 달라요. 대뇌, 소뇌 이런 게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다 들어봤어. 이거를 중추신경이라고 그래. 이 뇌 속에 들어있는 신경을. 그다음에 이 뒤로 여러분 등뼈를 따라서 등골이 있어요. 등골. 그것도 골이야. 그걸 신경이라고 하고, 등뼈를 따라서 속으로 내려가면서 양옆으로 이렇게 팔같이 신경이 계속 내려 있어요. 그래서 목 밑에서부터 다리 위에까지 있는 모든 기관, 기관지, 폐, 식도, 위, 장, 소장, 대장, 간, 쓸개, 콩팥, 이자, 방광, 생식기, 항문, 이 모든 부위에 등뼈에서부터 신경이 이렇게 가 있어요.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그래서 그걸 저절로 조절을 해줘요. 자, 여러분의 심장은 누가 뛰게 해줍니까?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심장을 누가 뛰게 해주는지 아는 사람 누가 뛰게 해줘요? 에? 공부를 엄청 하고 오셨네. 예. 자, 저분 어떻게 상품 없어요? 상품? 저분 상품 하나 드려. 강의를 잘 듣고 대답을 잘 하시면 상품도 이렇게 하나씩 와요. 자, 요걸 중추신경이라고 하고, 등뼈를 따라 내려간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그래요.
자율신경이라는 말은 왜 자율이냐면 저절로 여러분을 조절한다. 그래서 자율신경이야. 저절로 조절. 뭐를 해? 심장을 뛰게 해줘요. 여러분의 심장은 저절로 뛰는 거야. 그죠? 자율신경이 뛰게 해줘서. 숨도 저절로 쉬어. 나는 잘 때 숨 안 쉰다. 한번 손 들어봐요. 난 잘 때 숨 안 쉰다. 나는 잘 때 숨 쉬더라. 손 들어봐요. 예. 안 죽은 사람은 다 쉬죠. 그죠?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체온은 36.5도예요. 안 변해. 그건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안 변해. 누가 조절해? 자율신경이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혈압과 여러분의 혈당도 자율신경이 조절을 해요. 그 자율신경이 당이 많이 필요하면 당을 막 만들어 가지고 혈당을 올려주고, 당이 필요 없으면 천천히 떨어뜨려요. 혈압도 혈압을 막 올려야 될 상황,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막 심하게 한다든지 할 때는 심장이 막 쿵쾅쿵쾅쿵쾅 뛰어가지고 혈압을 올려서 온 몸에 근육으로 피를 보내고 산소를 보내고 영양분을 보내서 달리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조절해요? 자율신경이 조절한다 이거야.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자율신경이 하는 거고, 또 분비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자율신경이 하는 거야. 근데 이 자율신경이 일을 잘 못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딱 한 가지 이유야. 자율신경이 일을 못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다. 그게 뭐야?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내가 견뎌낼 수가 없어지면 자율신경이 더 이상 제 역할을 잘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선 심장이 잘 안 뛰어.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그래. 두근두근거려. 또 그 두근거리다가 한 번씩 빠져. 쿵쿵쿵쿵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쿵쿵쿵쿵 한 번씩 빠져. 그걸 뭐라고 그래? 부정맥이라고 그래. 부정맥이라는 병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다 이거야. 또 온몸이 다 똑같이 36.5도여야 되는데 스트레스로 자율신경이 일을 못하면 온도가 안 맞아. 그러니까 특히 여자분들이 더 그러는데 손발이 시리다라고 병원을 자꾸 찾아와요. 수족냉증이 생겼어요. 이렇게 찾아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우리 몸은 항상 36.5도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맞아지는 거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이 아주 가운데에서 일하는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시리고 손발이 시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고쳐요? 자율신경이 제 역할을 하게 해야 고치지. 자율신경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고혈압, 당뇨병, 혈당과 혈압을 조절해 주는 것이 자율신경인데, 이 자율신경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일을 못하면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는 병이 생긴다. 고혈압, 당뇨병이라는 병이 온다 이거예요. 여기 잠 못 자는 사람이 천지죠 또. 그죠? 여기 와서도 조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저는요 머리만 대면 자요. 줄만 잡아도 자고요. 자세만 잡히면 자요. 저는 잠을 진짜 잘 자는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그 사람은 불면증 환자예요. 왜? 밤에 잠을 깊이 잘 잔 사람은 낮에 졸려질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잘 잤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낮에 졸고 자리만 잡히면 자고, 뭐 버스만 타면 고개가 떨어지고 지하철에서 손잡이만 붙잡으면 졸고 앉아 있는, 이거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이다. 이 잠을 못 자는 이유도 스트레스예요. 근데 잠을 자는지 못 자는지를 3번 물어보면 다 알아. 잠을 잘 잡니까? 그러면 잘 자는데요. 아 그래요? 저는 잘 못 자는데요. 못 자는 사람이죠. 잘 잔다고 한 사람을 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꿈을 많이 꾸나요? 꿈을 많이 꾼다고 대답하면 못 자는 거야. 꿈도 안 꾸고 잠도 잘 잤는데, 그럼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한가요? 아니요. 그럼 못 자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3가지 질문 중에 하나라도 아니요라고 하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졸려 죽겠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밤에 잠을 못 잤거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라는 것이 내 몸의 자율신경을 잘 일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율신경이 일을 못함으로 생기는 병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 이뿐이 아니에요. 소화가 안 된다고 병원에 엄청나게 많이 와요.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면 무슨 검사를 하죠? 무슨 검사를 해? 내시경 검사를 해요. 내시경 검사를 하면 소화가 안 되는 걸 아나? 알까요? 모를까요? 에? 알아요? 안다. 나는 안다고 생각한다. 나는 모른다고 생각한다. 에. 근데 왜 내시경 검사를 왜 하는 거야? 에? 알지도 못하는 검사를. 의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검사를 하죠. 그죠? 내시경 검사는 이 컵으로 치면 컵의 속껍데기를 보는 거야. 속껍데기. 근데 그거는 아무리 쳐다봐도 소화가 되고 안 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소화라는 것은 여러분의 위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음식물을 씹기 시작하면 이 식도와 요 밑에 위는 관략근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서 음식물이 쑥 내려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막혀 있어서 내가 막 씹고 삼키려고 할 때 요 식도 관략근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음식물이 쏙 들어가고 나면 또 이렇게 꽉 닫혀. 왜냐하면 이 위장 속에는 위산이라는 게 나와서 위산이 다시 식도로 올라오면 여기가 다 녹아요. 위산은 염산이야. 염산. 염산 들어봤어요? 염산을 여러분 얼굴에 확 뿌리면 어떻게 돼? 에? 다 타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 염산이 여러분 위장 속에서 하루에 2리터가 넘게 매일 만들어져요. 2리터 이상의 염산이 여기서 만들어져. 근데 여러분 위장은 멀쩡하잖아. 그죠? 왜 멀쩡해? 이 위에 껍데기 세포들, 위벽 세포라고 하는데 이 껍데기 세포는 위산을 만들기도 하지만 위산에서부터 자기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점액이라는 걸 만들어서 껍데기에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위산이 나가서 이 위벽에는 상처를 안 줘. 그런데 식도하고 소장, 대장에는 이런 점액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면 식도는 다 녹고 그게 그냥 소장으로 내려가면 소장도 녹아버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위산은 왜 나오냐 하면 여러분이 먹은 음식을 녹이기 위해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 근데 집에서 내가 마누라랑 자식이랑 뭐 남편이랑 이렇게 셋이 앉아서 삼겹살을 먹으면 삼겹살을 천천히 먹어도 내가 먹을 게 남아 있어. 오래 씹어도 되고 천천히 먹어도 돼. 근데 삼겹살을 막 빨리 먹어야 될 때가 있어. 회식을 한다든지 남들하고 같이 먹을 때는 한 점이라도 더 먹으려면 빨리 먹어야 돼. 그러면 씹다 말고 꿀꺽꿀꺽 막 삼킨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삼킨 삼겹살, 그렇게 삼킨 오돌뼈 이런 게 나중에 변을 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래? 위산에 의해서 싹 녹는 거야. 그걸 녹여야만 흡수를 할 수 있어서 녹이는 거예요. 그 녹이는 거 녹이기 위하면 위장이 일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일을 해? 소나 말은 위가 몇 개예요? 위가 몇 개야? 몇 개요? 잘라봤어요? 안 잘라봤어요? 배웠어요. 예, 그래 초등학교 때 배우죠. 소나 말은 위가 4개야. 그래서 한번 먹고 여기다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서 씹어서 또 집어넣고 또 씹어서 되새김질이라는 걸 해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 위산이 펑펑 나오기 때문에 되새김질이 필요 없어요. 그 대신 위가 3등분이 돼서 일을 해요. 맨 위에 위는 음식을 저장합니다. 여기다 저장해. 그랬다가 조금씩 가운데 위로 내려주고 가운데 위에서 위산이 나와가지고 이 조금 내려간 음식을 다 녹이는 거야. 싹 녹으면 맨 아래 위로 내려가요. 맨 아래 위는 채로 쳐 이렇게. 그래서 덩어리가 있으면 다시 가운데 위로 올리고 이제 덩어리가 하나도 없다 다 완전히 죽이 됐다 그러면 소장으로 내려가라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장 내려가는 길도 이렇게 똑같이 관략근으로 꽉 묶여 있어요. 왜? 위산이 그냥 내려가면 안 되니까. 이 묶여 있다가 죽이 됐다라고 확인이 되면 소장 구멍으로 알칼리성 소화액이 나와요, 같이. 그래서 이 위산과 알칼리성 소화액이 만나서
중화가 돼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거야. 아주 복잡한 과정인 거야. 근데 이거를 내시경으로 어떻게 알아요?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순서별로 일을 할 수 있게 명령하는 컨트롤 타워, 그게 자율신경이라는 게 하나씩 하나씩, 자 이제 관략근을 넓혀라, 다시 닫아라, 위산을 내보내라, 섞어라, 이제 소장으로 내려간다, 알칼리 소화액을 나오게 해라, 이런 명령을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이 자율신경이 해줘야 되는데 그 명령이 고장 난 거예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는 거야. 화딱지가 나도 소화가 안 되고, 시어머니랑 앉아서 둘이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앉아서 밥 먹으면 소화 안 돼. 그게 왜 그래? 스트레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목에 여기 가래가 붙었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선생님 여기 제 목에는 가래가 붙었는데 이거 한 10년째 붙어 있어요. 이것 좀 떼주세요. 가래가 없어요. 검사에 가래가 안 나와.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도 지금 말한 스트레스라고. 또 어지러워요. 귀에서 소리가 나요. 이것도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이것뿐이 아니죠. 피곤해 죽겠어요. 눈꺼풀이 떨려요. 선생님 저는 맨날 부어요. 이게 전부 원인은 스트레스다 이거야. 붓는다고 찾아와요. 콩팥이 나쁜가 보다. 콩팥이 나빠서 붓는 사람은 전부 중환자실에 들어놓여 있지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또 요새는 라면 먹어서 붓는다고 그래. 라면 먹어서 붓는 사람도 전부 중환자실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라면을 한 번에 10개씩 먹어도 붓 수가 없어요. 이 콩팥이 멀쩡한 사람은 그런 정도, 하루에 라면을 뭐 저녁에 한두 개 먹었다, 그 국물을 다 마셨다, 그런 정도를 암만 먹어도 붓지 않아요. 저절로 다 해결을 해내는 거야. 그게 붓는 이유는 라면이 맛대가리가 없었거나, 라면을 끓여준 사람이 기분 나빴거나, 또는 라면 먹는 장소가 내 마음에 안 들었거나, 라면하고 같이 먹는 김치가 진짜 맛대가리가 없었거나, 이 화가 났을 때 붓는 거다 이거야. 여자들은 이 폐경되기 전에 여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순서대로 3가지가 나와요. 맨 처음에 여드름이 납니다. 여드름. 남자는 여드름이 잘 안 나요. 성인이 돼서. 여자는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으면 여드름이 나. 여드름이 났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되냐면 생리를 안 하거나, 한 달에 2번씩 하거나 생리 변화가 와요. 요거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 머리가 빠져요. 원형 탈모라는 게 생기는 거야. 이 원형 탈모가 생긴 거는 이제 나는 당뇨병이 곧 올 거예요 라고 예고를 하는 거야. 그 원형 탈모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당뇨병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남자는 앞에 2단계가 없어요. 그냥 바로 원형 탈모가 와. 원형 탈모가 오면 당뇨병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다. 여러분이 그걸 더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재밌어요? 네, 조금 뭔가를 좀 알게 되죠? 이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살게, 나를 살아있게 하는 신경이 자율신경. 왜? 자율신경이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내 몸의 온도를 36.5도로 맞춰주고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를 시켜주고 혈압과 당을 조절해주고 분비물이 나오게 해주니까 이 자율신경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자율신경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뇌가 죽었어. 근데 자율신경이 살아있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뇌사자. 뇌사자 들어봤죠? 식물인간 이게 죽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살아있어. 왜? 등뼈를 따라가는 자율신경이 살아있으니까 생각은 못하고 뭐 갈등 해결 이런 걸 못하지만 육체적으로 살아있다고. 심장이 뛰어, 숨을 쉬어, 관으로 음식을 넣으면 소화를 해, 변도 봐, 혈압도 당도 조절이 돼, 잠도 자, 깨어났다 잤다를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뇌사자니까, 뇌가 죽었으니까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뭐 계산도 하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팔다리를 움직이지도 못해요. 왜 팔다리를 못 움직여? 여기서 명령을 해야 팔다리가 움직여지거든.
근데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누워 있으면서 심장도 뛰고 숨도 쉬고 해서 살아 있다 이거야. 자, 이 자율신경이 일을 못하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딱 하나야. 뭐라고요? 스트레스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해야죠. 육체적인 건강도 잘 챙겨야 되니까 나이가 들수록 육체를 챙기려면 근육을 일단 잘 챙겨야 돼. 근육이 있어야 돼. 근육이 없으면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고 뭐 지팽이를 짚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근육을 잘 키워야 되는데 그 근육은 이 윗도리에는 없어요. 아랫도리에 있는 거야. 배꼽 아래쪽을 잘 키워야 돼. 근육을 키우는 방법 뭐 그런 기구들이 많잖아 이 안에도. 그죠? 그런 기구들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그냥 여러분의 몸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스쿼트 운동이라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을 하잖아. 이걸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다리를 이렇게 벌려요. 쩍 벌려. 쪽벌 스쿼트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쫙 벌리고 그냥 앉는 거야. 이렇게 쩍 벌렸다 앉아. 이거를 하루에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한 100번씩 해봐요. 한 번에 100번은 못하고 한 10개씩 10번을 하는 거야. 이 다리를 벌리면 무릎이 앞으로 나왔네 안 나왔네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쭉쭉 벌리고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쭉 벌리고. 이게 아주 좋은 하체 운동이에요. 또 나이가 드신 분이 잘 못 걸어 다닌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할 운동이 까치발 쓰는 거야. 까치발이 이렇게 그냥 한 번 쓰는 것 같죠. 까치발이 3가지 방법이 있어요. 5발가락으로 쓰는 까치발이 있어. 이게 5발가락을 다 쓰지. 그런데 엄지발가락을 들고 쓰는 까치발이 있어. 엄지발가락을 들고 쓸 수 있어. 지금은 못하지만 집에 가서 이런 걸 붙잡으면 얼마든지 붙잡고 쓸 수 있죠. 마지막은 엄지발가락만으로 쓰는 거야. 엄지발가락만으로. 이 3가지 까치발을 집에 가서 한 가지당 100번씩 섰다 내렸다를 하면 못 걸어 다니던 분이 걸어 다녀요. 못 걸어 다니던 분이 걸어 다닌다고. 지금 허리가 아픈 사람, 나는 허리 아프다 한번 손 들어봐요. 난 허리가 아프다. 허리 아픈 사람 허리를 나을 방법은 지금 앉아있는 자세에서 요 바깥쪽에 여기 무릎팍에서 조금 올라가면서 폭 들어간 데가 있어요. 거기를 살살 눌러봐요. 거기가 아픈가 안 아픈가 눌러봐. 허리 아픈 사람 중에 거기가 아프면 그 근육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여기를 그 폭 들어간 데를 아픈 사람은 팍 문질러야 돼. 아주 그냥 엄청 세게 아프게 문질러야 돼. 반대쪽도 마찬가지. 살짝 눌러보면 그 폭 들어간 데 있어. 그게 아픈 사람은 거기가 아파서 허리가 아픈 거지 허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문질러라고. 거기를 그냥 막 세게 문질러야 돼. 마사지를 매일 세게 해야 돼. 그러면 허리가 안 아프진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까치발쓰기 운동을 해. 까치발쓰기를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스쿼트 운동을 하는 거. 쪽벌 스쿼트. 요걸 하면 못 걸어 다니던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다. 그리고 허리 아픈 사람이 허리가 바로 날 수 있다. 요 옆에 여기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거기 딱 눌러보면 거기가 아파. 딱 거기 아파요. 그 아픈 데를 계속 자극해서 점점 더 아프게 해야 돼. 막 아프게. 그러면 하루 지나면 거기가 진짜 많이 아파져요. 그랬다가 그 다음 날부터 슬슬 안 아파져. 그걸 자꾸 하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거기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체 운동을 잘 해야 여러분이 건강을 일단 챙길 수 있다. 자, 하체 운동을 챙기면서 집에 가서 거울을 놓고 내 엉덩이랑 허벅지 사이에 여기에 이렇게 주름이 잡히잖아요. 이 주름이 도대체 몇 개인지를 잘 보라고. 자기 혼자 못 보면 부인이나 남편한테 봐달라고 그래요. 주름이 나 몇 개나 있냐고. 주름이 하나가 딱 좋은 거야. 하나보다 많이 생겼다. 그거는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동거래를 하면 안 돼.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항상 이 엉덩이를 보고 내 엉덩이 요 사이에 주름이 하나인지를 잘 봐야 돼. 항상. 그리고 엉덩이에다가 힘을 주면 이 엉덩이가 따로따로 움직여야 돼. 따로따로. 왼쪽과 오른쪽이 따로따로 움직여져야 이게 엉덩이를 쓰는 사람인 거예요. 일어나서 한번 해봐야 되나?
한번 일어나서 해봐. 다들 일어나서 내 엉덩이가 한쪽씩 따로따로 움직여지나 해봐. 안 되죠? 연습을 해야 한다고. 연습을 하면 이게 다 돼요. 연습하면 엉덩이가 따로따로 다 움직일 수 있어. 이 따로따로 움직여질 정도로 엉덩이 근육을 써야만 이게 여기가 편해지는 거야. 허리도 안 아파지고. 지금 제가 몇 개를 말했어요? 쪽벌 스쿼트를 해라. 까치발을 서라. 아까 말한 여기 앞 요 사이 요 마사지를 꼭 해라. 그 다음에 또 뭐 했어? 에? 엉덩이를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봐라. 에? 노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엉덩이를 산토끼 토끼야 이렇게 반대로 막 해가면서 이 정도가 돼야 이제 여러분이 하체를 잘 쓰는 거다. 이 하체를 제일 훌륭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은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걷는데 파워워킹이라고 여자들이 막 손을 이래가면서 걸어. 이렇게 걸으면 어깨에 부셔져요. 어깨가 망가지고 옆구리도 문제가 생겨. 팔은 절대로 드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흔들면서 가는 거고 걸음을 빨리 걷는 거야. 1초에 3걸음씩 걸어야 돼. 1초에 3걸음. 1초에 이렇게 3걸음을 걸어야 이게 걷는 거지. 그냥 뒷짐을 지고 아유 구경이나 하자. 이건 걷는 게 아니에요. 1초에 3걸음. 그게 걷기로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고, 난 걷는 것도 나가서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집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야.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세상 좋은 하체 운동 방법. 계단을 한 번에 쉬지 않고 18층을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기가 막힌 이 하체를 가진 거예요. 맨 처음에는 18층 못 가겠지. 기어이 가봐야 뭐 한 2, 3층 가면 아이고 다리야 하시겠지만 연습을 하면 한 번에 18층을 확 올라갈 수 있다. 그 정도 가면 하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운동을 또 해야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아까 말한 스트레스를 좀 잘 해결해야 이 자율신경도 해결이 되는데, 스트레스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병, 생기는 증상은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스트레스는 한계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스트레스가 쌓여서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갔을 때 일을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한계점을 더 위로 올리면 내가 안 아파지는 거예요. 한계점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1번, 칭찬을 듣는다. 성취감을 느낀다. 칭찬과 성취감이 생기면 내 한계점은 점점 올라가게 돼요. 칭찬과 성취감을 느끼려면 그 앞에 기본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칭찬도 하지 않고 성취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일을 해야 돼. 일은 두 가지가 있어. 돈을 받고 하는 일은 직업이라고 하고, 돈 안 받고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래요? 봉사라고 그래.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서 칭찬을 듣고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성취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는 날까지 이 일을 해야 돼. 그 일이 돈 버는 일이든 봉사든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야 한다 이거야. 나 이제 은퇴해서 나 이거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사람은 빨리 죽어요. 빨리 죽게 돼 있어. 왜? 긴장이 안 되잖아요. 여기 이 마산에서 꽁치를 잡아가지고 이만한 수족관 차 있잖아요. 그 물고기 옮기는 차. 거기다가 잔뜩 집어넣고 서울까지 가면 한 반 이상이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꽁치 잡아먹는 놈을 한 마리 넣어놓으면 꽁치가 한 마리도 안 죽어. 도망 다니느라고. 그게 뭐야? 긴장을 해야. 내가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수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긴장이 뭐야? 일하러 매일 나가야 하는 거야. 내가 오늘도 나가야 되고 내일도 나가는 날이야. 그런 일자리 일하는 곳이 있어야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수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으면 금방 꼬꾸라져요.
긴장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일이 됐든 봉사가 됐든 이걸 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봉사하는 사람을 보면은 막 여러분이 막 칭찬을 자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봉사를 하는 이유는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살라고. 남을 도와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나 살기 위해서도 여러분은 봉사를 해야 하는 거라고. 그 봉사하는 자리는 아무나 다 오라고 그래요. 여기 와서 뭐 정말 못 먹는 사람들 음식도 나눠주고 음식도 하고 이런 데는 사람이 부족해. 사람이 와서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 그냥 가면 다 거기서 일하게 해줘요. 봉사니까, 돈 받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 자리를 여러분이 찾아서 가서 나도 이런 일을 한다라고 가서 해야 한다 이거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큰 행복이 없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큰 행복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느닷없이 복권이 당첨돼서 막 엄청나게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는 거야. 그 복권 당첨되길 바라면서 맨날 매 주말마다 복권을 막 사. 당첨 죽어도 안 되지. 평생 안 돼요. 그 돈으로 우리 애랑 같이 나가서 극장 구경이라도 한번 하고 짜장면에 탕수육이라도 한 그릇 더 먹는 게 그게 진짜다 이거야. 큰 행복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다. 작은 즐거움이 진짜 행복이다. 매일매일 느껴지는 작은 즐거움이 진짜 행복이다 이거야. 여러분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있어요. 내 친구들이 있고 나랑 같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내가 죽을 때까지 옆에 같이 있어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내 옆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아무 소용이 없죠.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74년 동안 하버드 대학 졸업한 사람들의 아이들과 그 동네 불량 애들을 74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매년 전화를 해서 너 어디 사냐? 어느 동네 사냐? 누구랑 사냐? 니네 집이냐? 전세냐? 월세냐? 돈은 버냐?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냐? 결혼은 했냐? 애는 있냐? 이걸 매년 물은 거야. 74년 동안을. 그래서 그걸 왜 물어봤어요? 인간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때 필요한 게 뭐냐를 확인해 보느라고 74년간 연구를 했어. 그래서 확인이 됐죠. 사람이 사는데 행복한데 제일 중요한 게 1번 돈이냐? 아니더라. 그럼 2번 가족이냐? 아니더라. 그럼 도대체 뭐냐? 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더라 이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은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결혼했다 돌아온 사람도 있고 가족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는 가족이 포함이 되기는 하는 거야. 하지만 진짜는 내 옆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하냐 아니냐가 결정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나랑 여기를 같이 구경 온 사람을 끝나자마자 나가서 칼국수라도 하나 사 먹여야 되고 콜라라도 하나 사 먹여야 되는 거야. 왜? 그 사람이 나랑 같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니까. 이해하셨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의 값을 여러분이 올려야 돼. 여러분 값을 여러분이 자꾸 올려놔야 돼. 여러분의 값어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1번. 뭐 TV나 이런 데 누구를 도웁시다. 몇 번을 돌리면 얼마 기부가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씩 해보라고. 한 번 하면 몇천 원이 나가지만 굉장히 내가 참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여러분을 값어치 있게 만드는 거야. 또 여러분의 모임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역별로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무슨 뭐 학교 모임도 있고 이런 데 가서 총무를 해야 돼. 총무는 맨날 일만 하고 뭐 돈도 하나도 안 되는 거 하고 귀찮고 막 연락이나 해주고 그런 거 같지만 그 총무라는 일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내 거가 돼요. 나머지 사람들이 가진 능력이 다 내 거가 된다고. 내가 막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총무를 한번 해보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틀려져. 왜? 뭐 한 50명 정도가 모인 장소에서 내가 총무 역할을 하면 그 50명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다 나를 보고 나한테 나는 이게 모자라고 나는 이런 게 많고 난 이건 잘하는데 이게 안 돼. 이걸 다 나한테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50명의 능력을 다 가진 꼴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봉사이기도 하고 괴로운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좀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일이 내 거라고 내 거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봉사 그런 데 가서 총무 역할을 한번 해보면 아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의 능력을 다 가졌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값을 올리는 일을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 값어치가 올라갔잖아요.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니까요.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한계점을 올리는 방법 1번이 뭐야? 1번이 뭐였어요? 칭찬,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라. 칭찬, 성취감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일은 돈 버는 일도 있지만 봉사해라 이런 말을 했고, 두 번째는 큰 행복이 없다는 걸 빨리 알아라. 큰 행복이 아니라 작은 즐거움, 매일매일 웃고 떠들고 찍고 까불고 이게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빨리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의 값어치를 높이는 일을 자꾸 해라. 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평생 제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들 일을 해주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내가 다른 데 가서 써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값을 높이는 일을 자꾸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들을만해요? 네. 운동하는 것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먹는 얘기가 또 조금 남았죠. 뭘 먹냐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내가 오래 사느냐. 잘 먹어야죠. 그죠? 잘 먹어야죠. 그러면 잘 먹는 게 뭐예요? 많이 먹으면 잘 먹는 건가? 아니라고. 골고루 먹어야죠. 골고루. 채소, 과일, 고기, 생선 다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먹는 걸 보면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좋아하는 것만 먹어 계속. 나는 이것만 좋아해. 난 이건 싫어. 그게 아니라 음식은 정말 골고루 매일 바뀌어서 맨날 색다른 식단으로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채소를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채소를 얼마큼 먹어야 돼? 원래 개인 접시 요만한 거에 이렇게 생채소를 수북이 쌓아가지고 5접시씩 먹어야 돼. 근데 그렇게 먹기도 힘들고 먹으려면 돈도 많이 들어. 그죠? 그래도 채소를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채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채소를 먹으면 어떻게 돼? 이 장 속에 사는 유산균, 유익균이라는 것들이 그 채소를 먹고 일을 하는 거예요. 채소는 사람 몸에 들어와서는 에너지를 1도 못 만들어요. 소나 말은 풀을 먹고 힘을 내지만 사람은 풀을 먹으면 죽어요. 근데 풀을 왜 먹어? 내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산균의 밥이니까 먹는 거야. 유산균이 먹고 살아야 내 장이 편안해지고 장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대로 돼야 하니까 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풀을 안 먹으면 장이 엉망진창이 되고 냄새도 엄청나게 많이 나게 되고 가스도 생기지만 독소도 많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고기를 좋아하더라도 풀을 꼭 같이 먹도록 해야 한다. 풀은 종류별로 정말 많은 여러 종류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 풀이 내 장에 살고 있는 유산균, 유익균을 잘 살게 만들고 면역성을 좋아지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먹어야 되느냐. 골고루 먹는데 거기에 색깔이 있는 걸 먹어야 돼요. 색깔이 있는 채소 과일을 더 좀 중시해서 먹어라. 그래서 뭐 오색 색깔을 먹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색깔은 어떤 색깔이든 다 필요한 생리 활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어떤 색도 다 들어있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색깔은 검붉은 색깔이야.
검붉은 색깔, 자주색, 또 무슨 색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색깔이야. 뻘겋거나 뻘개서 더 검해진 그런 검붉은 색깔을 가진 채소나 과일이 좋은 거예요. 채소에는 뭐가 있어? 그런 게 자색 양파, 자색 고구마 그런 거 있잖아요. 자색 또 뭐가 있지? 가지도 있고 또 있지. 순무도 색깔이 약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색깔이라는 것. 그다음에 바닷가니까 김, 미역 이런 것도 거기 들어가요. 양배추 중에 색깔이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양배추도 있죠. 그런 거를 눈에 보일 때마다 그거는 그냥 무조건 내가 먹는다. 거기다가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쌀 이것도 다 색깔이 검붉은 색깔인 거야. 그런 거를 밥할 때마다 넣어서 같이 먹으면 나한테는 훨씬 훌륭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것 중에. 과일에는 또 뭐가 있어요? 블루베리, 복분자, 오디. 우리 옛날에 먹던 그런 거죠. 시골에 가서 뽕이파리 따기 전에 오디 따서 그냥 입이 뻘겋게 될 때까지 주워 먹던 그런 것들이 색깔이 있는 과일이잖아요. 거기에 포도도 들어가요. 포도. 그죠? 근데 포도는 색깔이 어디에 있어? 껍데기에 있죠. 근데 껍데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껍데기를 왜 안 먹어요? 어? 먹으라고 배워본 적이 없잖아. 포도의 영양을 분석해서 나눠보면 껍데기에 80% 이상의 영양이 있어요. 알맹이는 과당이라는 것밖에 없어. 과당은 내가 먹으면 내 몸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이는 당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많이 먹으면 배가 자꾸 뚱뚱해지는 거예요. 자꾸 뚱뚱해져. 껍질을 먹어야 여러분이 포도의 영양을 다 먹는 거예요. 그 껍질에 농약이 붙어서 안 먹는 사람이 많아. 농약은 물에다가 3번만 넣었다 꺼내면 99.99%가 없어지는 거예요. 농약은 물에 타서 뿌리잖아. 그죠? 농약은 수용성이야. 비 오면 또 뿌려야 돼. 비로 다 떨어져 나가서. 그 이유가 물에 타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물에 담그면 농약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도 껍데기를 안 먹어. 농약 때문에. 그러면 뭘 안 먹어야 되냐면 고추 껍데기를 까먹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고추나 오이는 포도나 사과에 비해서 농약을 한 20배 정도 쳐요. 고추나 오이는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씩 농약을 안 하면 수확이 잘 안 될 정도라고. 근데 그렇게 많이 뿌린 고추는 껍데기를 안 까고 먹고, 그거 20분의 1밖에 안 뿌린 포도는 껍데기를 안 먹고. 말이 안 되잖아. 껍데기를 꼭 먹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는. 자, 그런 거랑 똑같은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콩이야, 콩. 검은 콩. 검은 콩은 뭘 먹어야 돼? 껍질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 껍질을 먹어야 되는데 껍질은 콩을 달달달 볶아가지고 껍질은 다 까고 알맹이만 먹고 앉았어. 이러면 안 된다고. 반드시 검은 콩의 껍질을 먹도록 하고, 그 검은 콩의 껍질과 똑같은 콩이 또 있어요. 땅콩이야, 땅콩. 땅콩도 속 껍질 째 먹어야 되는 거야. 중국집, 조금 좋은 중국집 가면 반찬으로 땅콩 나오잖아요. 그죠? 그 땅콩 껍데기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껍질 째 먹으라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땅콩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속 껍질과 같이 먹는다. 속 껍질 없이 먹는 게 아니다. 속 껍질을 안 내놓고 알맹이만 주는 땅콩은 시원찮은 땅콩이다. 앞으로는 꼭 껍질째 같이 먹는 게 좋겠다, 이 얘기예요. 자,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나는 정신적인 건강.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이 일을 잘 못하게 돼서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병이 온다. 머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잠을 못 잔다, 피곤하다, 눈꺼풀이 떨린다, 붓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고, 소화는 위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누가 해? 자율신경이 한다는 것도 가르쳐줬고, 고혈압, 당뇨병도 다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온다는 것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또 근육이 있어야 우리가 평생 건강하게 사는데 근육 중에
하체 근육을 자꾸 키우도록 해라. 하체 근육은 일단 스쿼트 운동을 해야 되고 까치발 쓰는 걸 해보고 또 뭘 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라. 계단을 한 번에 쉬지 않고 18층 정도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먹는 것은 검붉은 색깔의 채소 과일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칭찬과 성취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돈을 받는 일이든 봉사든 해야 한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해야 한다. 이건 그래야 내가 긴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큰 행복이 없다는 걸 알아라. 평생 살아본 사람은 삼성의 이재용 지금 회장 됐지만 머리가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돈이 없잖아. 그죠? 그런 돈을 운영하지도 않고 얼마나 거기는 머리가 터지겠어.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조금 힘들 수는 있어. 불편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훨씬 행복하다고. 거기에 두 번째는 큰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라. 매일매일 일어나는 코딱지 같은 작고 웃기고 내가 맨날 웃을 수 있는 일이 진짜 행복이다. 또 여러분의 값을 높이는 일에 힘을 써라. 값을 높여줄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 중에 총무 역할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고, 더 중요한 사람이 살면서 행복해지기 위한 최고의 조건이 뭐냐? 내 옆에 누가 있느냐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하고 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 자꾸 너그러워지고 다른 사람의 이 나쁜 뭐랄까 조금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 거, 내가 좀 마음 상한 거 이런 거를 용서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야 여러분 사는 게 편안하고 덜 상처받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자꾸 상처로 인식할 때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여러분의 건강을 끝까지 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